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말 보통 주가 아닙니다. 금융시장의 방향을 통째로 결정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슈퍼 위크가 시작됐거든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빅테크 실적,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까지. 자, 지금부터 이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바로 시작하죠. 자, 이 숫자 95.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희가 주요 경제 이벤트들의 중요도를 점수로 매긴 이벤트 집중도라는 건데요. 무려 10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평소에는 50점도 넘기 힘든 수치인데 말이죠. 그만큼 이번 주 시작의 변동성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의 운명은요, 바로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쥐고 있는 연준. 둘째, 시장의 분위기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이죠. 바로 미중 관계. 이 세 가지 축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입니다. 바로 연준의 결정.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이 하나의 질문에 숨을 죽이고 있죠. 과연 연준은 금리를 어디로 이끌고 갈까요? 네,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바로 그 질문이죠.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FOMC가 과연 이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금리 인하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인가?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시장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죠.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5%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거의 확실하다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이런 기대감에 제대로 불을 지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금리를 내리냐 마냐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파월 의장의 입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그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뉘앙스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거든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미래 정책에 대한 암호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격전지로 넘어가 보죠.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입니다. 시장의 희망과 두려움이 정말 첨예하게 교차하는 곳이죠. 과연 이 기술 거인들은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내밀 수 있을까요? 와,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빽빽하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딱 3일 동안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들의 실적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에요. 자, 이 표가 정말 핵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애저 클라우드랑 AI 사업 성과가 어땠는지가 관건이고요. 구글은 광고 시장에 얼마나 회복됐는지를 봐야겠죠. 메타는 AI 인프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폰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아마존은 AWS 성장률이 다시 반등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 회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도 아니면 또다시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변수가 될까요? 아니면 기회가 될까요? 지금 시장은 이 회담을 두고 딱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드디어 무역 긴장도 풀리고 위험 자산에 돈이 몰리겠구나 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 있는 합의는 없지 않을까 하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회담이 그냥 보여주기식 정치쇼가 아닐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딱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진짜로 관세를 낮추는 얘기가 오갔는가? 둘째, 위안화 환율 안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화려한 말잔치 뒤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따라붙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 엄청난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격동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에겐 나침반이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그 나침반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의 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양면을 딱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나 수출 증가처럼 긍정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나 원화 약세 같은 위험 요인도 버티고 있죠. 어느 한쪽만 봐서는 안 되고 균형 잡힌 시각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 써먹기 좋은 게 바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는 건데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기예보 보고 비 온다니까 우산 챙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정된 이벤트의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발빠르게 조정해서 기회를 잡는 투자법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술주 40%로 시장이 오를 때 수익을 생기는 동시에 가치주 30%와 방어주 20%로 혹시 모를 하락 위험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 10%는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쏠 수 있는 실탄으로 남겨두는 거죠. 변동성을 이용하는 균형 잡힌 전략의 한 예시입니다. 이런 글로벌한 움직임이 당연히 우리 국내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미중 관계가 좀 풀리면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고요.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늘리면 관련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이쪽 섹터들 주가 흐름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엄청난 슈퍼 위크라는 태풍이 지나간 뒤에 과연 시장은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갈 동력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결과가 바로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오늘 분석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럼 변동성 높은 한 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